자신의 현실을 모델링 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더 좋은, 더 긍정적인 쪽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과 감정 상태가 주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이 과정을 컨트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알아볼 텐데 그 이전에 직관이라는 현상에 관해 간략히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관이란 무엇인가요? 이건 내면에서 일어나는 충동이나 통찰력, 그리고 이것이 작동한 결과 우리는 종종 머리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힘으로 믿어온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육감이라는 감각이 이것과 비슷해요. 직관이라는 이 정신작용은 삶의 특정한 시기에 그 예리함이 커진다고 하네요. 연구자들에 따르면 사랑에 빠진 커플이나 또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의 직관력이 대체로 높다고 합니다. 또한 음악가나 화가, 작가, 배우 등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서도 대개 두드러진 편이에요. 그러면 직관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직관은 논리에 대척되거나 논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과 함께 논리를 보완합니다. 그래서 감정과 논리, 직관, 이 삼위일체가 우리 삶의 토대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화로운 삶이나 경제적인 성공, 또 행복이나 사랑, 자기 실현 등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망을 많은 사람이 직관이라는 수단은 도외시한 채 단지 지식 같은 마인드를 통해서만 이루려고 합니다. 직관은 자연이 우리한테 부여한 것으로서 그 자체에 강력한 힘을 품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관이 발휘되고 커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누군가를 만나는 일 등을 앞두고 그걸 준비하기는 하는데 속에서는 왠지 안 땡겨, 내키지 않는데 하는 목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일에 내 영혼이 쏠리지 않는 거예요. 달리 말해 무슨 일을 처리하거나 누군가와 소통하면서 그 중요성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내면에서 뭔가가 거부한다면 이건 바로 직관의 목소리입니다. 손바닥에 땀이 나거나 몸에 긴장이 크거나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현상 역시 직관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영혼을 불편하게 하거나 심지어 해가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신호를 마인드가 억누르는 경우가 많지요. 또 대개는 그 마인드의 목소리를 따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계속하게 되지요. 직관은 영혼과의 핫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직관력을 키우는 것은 세상살이에서 방향을 잡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 목적 혹은 소명을 구현하는 데도 꼭 필요합니다. 영혼의 소명은 어떤 일이나 성취, 가족, 창작, 출세 같은 것보다 더 큰 무엇이에요? 이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라는 물음에 답하면서 의식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일어나는 내적 변화의 여정입니다. 내적 변화의 여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을 좋아하는 여성이 있어서 단순히
나는 새 아이의 엄마가 되겠어 하는 목표를 잡는 것보다는 조건 없는 사랑의 무한한 원천을 내 안에서, 내면에서 찾기 위해 나는 새 아이의 엄마가 되겠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현실의 모델링 방법 한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대다수는 머릿속이 쓸데없는 생각으로 가득하고 불필요한 정보에 지나치게 많이 자주 눈길을 돌립니다. 그래서 늘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스트레스가 가장 주된 감각이 되지요. 그런 상태에서는 자신의 소명이나 인생 목표를 결정하고 실현하는 데에 직관이 잘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는 직관력도 발휘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모든 면에서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고 내면의 조화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프기 시작해요.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마음도 아프기 시작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삶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되찾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건 경험의 장롱이라고 불려요. 자, 이렇게 해보시죠. 먼저 1단계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편하게 앉아서 몸과 마음을 최대한 편안하게 합니다. 긴장을 가능한 한 다 풀고 최대한 이완합니다. 두 번째 단계 하나, 둘, 셋을 세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가장 밝고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을,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나, 둘, 셋. 기억해 내셨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을 지금 막 경험의 장롱에서 꺼낸 거예요.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숨을 들이쉬고 나는 숨을 내쉬면서 이걸 기억해 냈어 하고 말합니다. 나는 이걸 기억해 냈어. 2, 3분 동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필요한 장면이나 사건이 더 강하게 인식되도록 하는 거지요. 이제 마지막 3단계입니다. 이 작업을 끝내고 이제 주의의 초점을 자신의 상태로 돌립니다. 이 행복한 즐거운 장면의 감각과 인상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고 나니까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달라졌을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거나 달라진 상태가 미미하다면 이 앞선 단계를 조금 더 집중해서 수행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즐겁고 행복한 기억으로, 장면으로 나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이 상태를 통해 나의 하루 혹은 한 달 혹은 일주, 1년의 계획을 들여다봅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과제가 떠오르지요. 자, 이제는 미래가 더 이상 두렵지 않고 해야 하거나 하고 싶은 과제가 그다지 어렵지 않게 보일 거예요. 외려 그 반대입니다. 나한테 이제 이런 흥미진진한 일들이 놓여 있구나.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저런 일들을 나는 다양하게 겪어볼 수 있겠구나. 이런 설레는 마음이
들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글쎄요, 인생을 사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그 설레임 아닐까 싶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은 시간 대체로 잊어버리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이제 그런 상태를 다시 끄집어내고 복원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한 이 경험의 장롱이라는 이 기술을, 테크닉을 주기적으로 실습하면 기분이나 감정의 좋은 상태가 점차 더 강화됩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의 당면한 현실을 모델링하는 열쇠입니다.